자, 이번 시간도 토파보기 리뷰부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파이널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할 거니까 이따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토파보기 리뷰에서는 그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간단한 단서로 풀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서가 없어 보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문장 삽입을 할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 생각납니까? 자, 일단은 뭐 제시문이 됐건 아니면 맨 위쪽에 주어진 문장이 됐건 간에 지문 전체적으로 일단 명시적 단서가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꼭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명시적 단서는 대놓고 주는 단서니까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각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자고? 바로 단절을 찾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여러분 그 흐름의 단절에 몇 가지 있었어요? 흐름의 단절. 내가 생각나죠? 그쵸? 좋아요.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이런 식의 단절이 있을 것이고, 단절과 함께 우리가 꼭 무엇을 같이 생각해 주자고? 바로 그렇다면 연결은 어떤 게 연결일까? 연결도 같이 생각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연결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즉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나올 때 쓰는 건데, 중간에 하위 개념 앞쪽에 for example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친절하지만 없어도 우리가 항상 문장을 읽어가면서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 걔네들은 꼭 우리가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 우리가 정말 수능 공부를 하면서, 아니, 어찌 보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놓치지 말고 항상 봐야 될 게 패러프레이징인데,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그 다음에 같은 이미지, 같은 성격,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생각해주고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생각나죠? 그쵸? 이게 이제 살짝 어렵게 나왔을 때, 단서가 정말 안 보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우명제가 되는 거죠. 그쵸? 앞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문장에 대해서 두 번 부정한 문장이 나오면, 아, 요건 연결이다. 그쵸? 비가 오면 기분이 우울하다. 날씨가 좋으면 그 다음에 기분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쓴다면 비가 오면 우울하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다. 당연히 이렇게 앞에 걸 두 번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대우명제로서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가치 판단이 보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보이면 그에 대한 근거라든가 혹은 이유 있죠. 그쵸? 근거라든가 이유가 제시되는데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되고 because가 생략되고 나오는 게 있단다.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판단이 보이고 나서 뒤쪽에 문장이 제시됐을 때 이게 연결인지 단절인지의 판단은 뒤에 문장 앞쪽에 because를 집어넣었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다. 그러면 연결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쉽게 이제 많이 생각하거든요. 명시적 단서와 단절 찾기, 단절이면 대성내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꼭 떠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 대우명제라든가 가치판단, 근거, 이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그쵸?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얘네들은 늘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줘야죠. 그쵸? 자, 보세요. 자, 맨 위에 지금 주어진 문장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count을 쭉 볼까요? 여기서 recount는 어떤 뜻일까요? recount. 다시 세다. 그 뜻으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요. recoun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적어둘까요? 이렇게 narrate라든가 무엇과 비슷한 의미, tell과 비슷한 의미다. 말 그대로 말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조지 게모우가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앞에 거 꾸며주는 거 뭐 그대로 보면 돼요.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했다고. 그쵸? 아인슈타인이 주장이 된다고. To have said this, 이것을 말했다고. 참고로 여기에서 is claimed to 이렇게 쭉 보이는데, 자, 이거 볼까요?
비동사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claimed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 said라든가 그 다음에 believed 그리고 think의 과거 분사 형태 thought 얘네들 많이 쓰거든요. 그쵸? 이런 쫙 쓰는데 얘네들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도 가능하다고 아니면 have pp 이렇게 가능한데 한번 적어보세요. 해석했을 때 조금의 시제와 관련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때하고 have pp를 쓸 때가 딱 보이는데 원래 have pp는 언제 쓰는 거니? 원래 have pp. 그쵸. 우리가 보통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현재 완료면 그럼 어떤 뜻인가요? 뭘 나타내는 거야?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니까 지금 끝나게 되는 거니까 현재 완료는 야, 지금 끝나려면 과거부터 어느 정도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의 동작 플러스 현재의 의미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have pp라는 게 보이면 기본적으로 한 시제 이전을 좀 의미상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나오면 뭐뭐 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뭐뭐 한다고 혹은 뭐뭐 할 것이라고. 즉 뭐뭐 한다고 혹은 뭐뭐 할 것이라고 said, 말해진다, believed, 믿어진다, thought, 생각된다. 그러나 밑에 have pp를 쓰면 한 시제를 이전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했다고 말해진다, 믿어진다, 생각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러면요. 자, 조지 게모가 한 대화를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주장이 됩니다. 이것을 말했다고. 그쵸? 아인슈타인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이 됩니다. 참고로 this라는 명사적 단서가 보이기는 하지만 얘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딱히 커다란 단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밑에 해석을 좀 잘해라.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되는데요. 자, 근데요.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했다고 주장이 되는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나 given Gamo's tendency for playful hyperbole 이렇게 딱 보이죠? given의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게모의 경향을 고려하며 어떤 경향? playful은 바로 농담을 하는 그렇게 보면 딱 좋아요. 농담을 하는 하이퍼볼은 밑에 보이나요? 그렇죠? 농담을 하는 과장. 농담식으로 재미있게 말하려고 과장하는 데모의 경향을 고려해 보면 Some have questioned the accuracy of the story. 자, 누군가는 혹은 일부는 그 이야기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대강의 소재는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얘네의 예상되는 위치까지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자, that 예를 기억해라. cosmological constant. 이 constant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 주세요. 명사로 쓰였을 때는 상수. 형용사로 쓰이면 변함없는, 끊임없는. 명사로 쓰이면 상수. 그렇죠? 뭐 인테그랄 나오고 뭐 그럴 때, 그렇죠?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도 적분을 할 만하다. 자, 내가 볼 때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확통보다 적분이 낫다. 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어찌됐건 나도 고등학교 때 적분은 잘했습니다. 자, 어찌됐건 미적 할 만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래도 나는 미미윤우에 출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공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싸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나이 좀 많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풀어도 될까요? 네, 풀어보세요. 나이도 많고 못 풀어 보이는데 문과시죠? 네,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 초등학생한테도 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우주의 상수는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 feel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with 딱 보이죠? 그쵸? fill A with B. A를 채우다 B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with가 뭐뭐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되니까 자, 기억해라.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주의 상수가 우주를 채운다고. 무엇을 가지고? 유니폼이니까 균일한 이렇게 볼까요? 자, 균일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다크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채운다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후전은 앞에 나오는 다크 에너지 혹은 uniform invisible energy 그것의 소유격이니까 그냥 그리고 그것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repulsive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repulsive. 밀어내는. 됐죠? 밀어내는. 자, 그러면 gravitational force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gravitational force가 중력이죠. 중력을 밀어내는 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다크 에너지의 상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니까 우주의 상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이 생각에 대해서 그래스브를 했습니다. 그래스브는 바로 무슨 말? understand하고 같은 말. 1917년에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우주의 상수에 anti-gravity를 invoke 했습니다. invoke는 바로 무슨 말? 별표해 주세요. invoke는 언급하다, 인용하다. 언급하다, 인용하다. 들먹이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해요. 들먹이다라는 뜻. 자, 언급하다, 인용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 우주의 상수에 anti-gravity라는 거 딱 보이죠? 그쵸? 자, 여기서 앞에 자료 있지? 쭉 가져가면 돼요. 그거 싹 다 가져가면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우주의 상수에 여기 딱 봐요. anti-gravity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흐름을 볼 때 혹은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있죠? 그걸 단순히 한글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얘네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anti는 뭔가 반대 방향인 거고 앞쪽에서 뭐가 보였어? 여기 딱 보였죠? repulsive gravitational force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gravitational force가 중력이 될 것이고 repulsive가 밀어낸다는 느낌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는 거니까 아 이거 중력의 안티구나. 그쵸? 중력의 안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야? 중력만 존재하면 뭔가 힘이 한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밸런스가 맞춰진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기서 otherwise는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가로로 묶어주시면, 얘는 우리가 이거는 그 weekly review 하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otherwise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게 없으면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제 뭘 가리키는 거라고? 우주에 상수가 없다면. 됐죠? 그 다음에 attractive gravitational pull 이렇게 딱 보이는데 여기서 gravitational pull은 그냥 중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attractive는 끌어당기는 적어주세요. attractive는 끌어당기는 자, 우주에 상수가 없었다면 우주의 ordinary matter, 일반적인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주의 상수의 반중력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고 정확하게 해석은 못했지만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repulsive gravitational force 이 부분과 anti-gravity 얘를 통해서 그래도 연결인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우주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중력의 역할을 하는 바로 우주의 상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보니까 여기서 2번에 C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제 뭘 본 거냐면 allow for에 위주고 볼까요? allow for는 뭐뭇을 허용하다, 뭐뭇을 고려하다 둘 다 적어주세요. allow for는 뭐뭇을 허용하다, 뭐뭇을 고려하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뭘 고려했던 거야? 우주를 고려했던 겁니다. 우주를 고려했던 건데요. 뒤에 보니까 neither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no가 딱 보이죠. 여기서 expand는 바로 무슨 말이야? expand 팽창하다, 확장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오감만족 토퍼보기 리뷰 그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ntract는 바로 수축되다라는 뜻이죠. 야, 그럼 이거 뭐야? 팽창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앞쪽에 밸런스인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만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팽창될 수도 있고 수축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비티가 있고 엔티 그래비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밸런스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팽창되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는 것을 즉 이런 우주를 고려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3번 딱 보니까 many have reported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를 했는데요. Upon learning of Hubble's 1929 observation 이렇게 보이죠? upon 다음에 ing는 뭐뭐 하자마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허블의 1929년의 관찰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그리고 1929년의 그 관찰에 establish는 자리 잡게 하다, 규명하다. 자리 잡게 하다, 규명하다. 우주가 확장하고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했던 허블의 1929년의 관찰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상수를 자신의 가장 커다란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그쵸. 블런더는 실수죠. 그쵸? 블런더는 실수. 프린트물 있잖아요. 아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지금 이거 뭐, 수업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네. 오감 만족, 덮어보기, 리뷰. 요거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자, 그러면요. 블런더는 이제 미스테이크하고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수하면, 얘도 얘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벙글도 실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단어죠. 그쵸? 이놈! 이렇게 실수를 해놓고, 싱글, 벙글이네? 그래서 벙글은 실수.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비도 오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실수를 하고, 싱글, 벙글이네? 벙글은 실수. 자, 그 다음에, 블런더는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블런더. 이놈! 라이터 가지고 실수하면 불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난다? 실수. 땅을 지그스 받아야 자, 갑시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오늘 이런 거 약간 쉽지 않네요.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발사해서 말. 재밌었어. 자, 쉽지 않네. 자, 갑시다. 자, 그러면요. 자, 일단 동물 보고 있냐? 아, 있어요. 여기 프린트 있다니까요. 없으니까 있어요. 진짜요? 그럴 리가요? 단어장하고 다 없어요? 단장 있어요. 아니, 단어 시험지랑 다 없어요? 그 밑에? 그거 말고 단 한 장짜리 프린트는 없어요? 없어요. 이거요.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전부 수능으로 이거 가져가라니까요. 가져가라니까요. 자, 이게 현장 수업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자, 그럼 이제 4번 한번 보세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certain is that 확실한 것은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상수라는 것을 자신의 이퀘이션은 방정식이죠. 자신의 방정식에서 드랍시켰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쵸? 없애다, 삭제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확실한 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서 우주의 상수라는 것을 없앴습니다. 언제? 그 관찰이 바로 여기서는 스태틱은 정적인 그 말이겠죠. 밸런스가 맞춰진 그 뜻인데요. 정적인 우주라는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몇 년 뒤에 that year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자, had 쫙 보이죠? 참고로 이때 앞에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years later를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그럼 뭐가 보이니?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that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동사 뒤에 that은 대부분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 that 하면은 주어 동사가 나올 건데 문장이 두 개면 접속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 특히 뒤에 문장에서 뭐가 보이면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 요게 딱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if가 생략이 되고 had가 앞으로 자리를 옮긴 것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정리해 보면 주어 동사 다음에 that을 썼어요. that을 썼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라는 것을 동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if 다음에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그 다음에 pp 이렇게 딱 쓸 건데 뭘 생략을 하고
if를 생략을 하고 had가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had 주어 그리고 pp 이렇게 딱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뭐 했다면 됐죠? 뭐뭐 했다면 주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라고 맨 앞에 주어 동사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허블의 팽창이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관찰을 했죠. 허블의 팽창이 아인슈타인이 General Theory of Relativity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죠. 그렇죠? 허블의 팽창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 발견이 되었다면 우주의 상수는 결코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몇 년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석은 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답인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럼 뭘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단절이라는 느낌을 못 찾았다면 그러면 얘가 이 문장과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연결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었어요. 아까 연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고? 그쵸? 패러프레이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우명제, 그 다음에 가치판단, 근거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러면요. 맨에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니까 조지 게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뭔가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람이죠. 그럼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말, 상위 개념이 앞에 있는지만 살펴봐야죠. 이야기했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리포트했다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란 뜻의 man이라는 그 상위 개념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면 된다고? 여기다 보이죠? man이라는 이거 many people이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상위 개념이니까 그거 다음에 구체적인 하위 개념 사람의 이름이 4번에 등장하면 적절하겠다. 됐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4번이 답이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많이 당황하시고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재수생은 더 많이 당황하고요. 더 많이 서운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올해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할만하고요. 정신 차리고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킬러 없는 킬러였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자, 시험지 잘 틀려. 그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렵다 쉽다라는 그 판단을 할 때 보통 오답률 상위 5개 문항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이것도 고려를 하지만 이거 외에 뭘 많이 고려를 하냐면 오답률이 50%가 넘는 문제가 몇 개냐. 그러니까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틀린 문제가 몇 개냐.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을 잡는데요. 참고로 그 지난 6월 평가원은 14개였습니다. 14개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은 몇 개였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작년 수능은 9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 6월 평가원이 어려웠던 것은 맞는 거죠. 근데요, 더 재밌는 건 이번 시험은요, 대부분 시험을 딱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렵지 않은데요?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채점을 하면서 짜증나더라는 거야.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자꾸 틀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답의 문제는 없어요. 자,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틀리는 걸 보니까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서 9편에서 오답률 50%가 넘는 문제가 15개예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 선생님, 그러면 9평이 6평보다 어려웠던 거네요. 그러면 6평과 9평의 중간 난이도 정도로 보통 수능이 출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수능도 좀 쉬워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수능은 항상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요. 다 어렵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1등급의 비율은 재작년보다 더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약간 빡빡하게 글을 읽어가고 튕긴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잘 읽고 그 다음에 잘 풀면서 단순한 스킬에 의존하지 않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면서
전공법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9월 9평에 11월 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난이도에서도 이미 흔히 말하는 평가원들은 좀 재미를 본 거죠. 그쵸? 왜? 평가원 보도자료에 뭐가 있는지 아냐? 평가원 보도자료 항상 있어요. 평가원을 출제하고 나서 항상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거기에 딱 보면, 자,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평이한 난이도를 출제하였다. 그걸 평이하다고 출제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그들이 평이하다고 말한 건 바로 뭐냐? 지문의 까다로움이라든가 지문의 길이가 한 문장에 4, 5줄 이상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배제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밑에 선제를 약간 까다롭게 말한 거죠. 그쵸? 자, 아무튼 그 재수반도요. 지금 한 반에 1등급이 몇 명 안 돼요? 뭐 2,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들 어떻게 풀었냐면 쉬운 줄 알았어요 라는 표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요. 지금처럼 꼼꼼하게 잘 공부하면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요. 약간 어떤 표현들이 많았냐면 그냥 대충 공부했는데 세게 혼났어요.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어요. 진짜 혼난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하다. 지금 혼난 게 다행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평을 잘 봤다면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풀 수 있게끔 남은 기간에도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 드리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퍼보기 과제하고 하이퍼킬러 문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받는 자료 꼼꼼하게 잘 공부할 것. 됐죠? 자, 수시가 최저 싸움이 된다라는 말은 지금 수시가 도입된 이후로 계속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 국어도 그랬고 수학도 그렇잖아요. 번호 보고 풀지 말라는 얘기 듣지 않았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필러 문제 두 개끼리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 보고 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21번이니까 어려울 것이다. 이건 29, 30이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그 선지에 대한 그리고 문제 번호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아시겠죠? 자, 아무튼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더 시험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험이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질수록 기본에 충실한 친구들이 점수는 잘 받아요. 단어 좀 잘 보고 자, 과제 잘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weekly review 지금 풀어주세요. 밀고 하겠습니다. 네? 밀고를 한다고요? 이걸 좀 째끼리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럴 리가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몸은 딱 이렇게 학원을 해야 하고 있는 훌륭한 친구죠. 자, 위클리 리뷰 지금 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에서 loser가 보이죠? loser. 그쵸? 이 loser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난데요. 그게 아니라. 자, 아무튼 여기서 loser는 앞에 나오는 victims하고 같은 말로 봐야죠. 그쵸? 왜냐면 뭐가 보였기 때문에 맨 앞에 similar to라는 거 보이죠? 그쵸? 뭐뭐와 비슷하게 그 뜻이잖아요.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like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victim이나 뒤에 나오는 loser나 그러면 같은 말이니까 loser를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희생자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공장의 희생자와 비슷하게 자동화의 희생자들은 주로 무엇이었다고? 삶의, 인생의 프라임이었던 남성들이었습니다. 프라임은 원래 어떤 뜻이에요? 제1의 혹은 첫 번째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서 프라임이다. 그럼 뭘로 볼 수 있겠니? 내 삶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시기. 자, 그러면 삶의 전성기 무슨 얘기야? 가장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남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1980년대까지 제조업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allow 목적 to 부분 딱 보이죠? ordinary working man이니까 말 그대로 평범한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근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attain은 달성하다는 뜻이겠죠.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과거에는 대학 졸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급여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졸업한 사람과 고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 4년 동안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똑같은 나이인데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회사에서 4년 동안 회사밥을 먹을 동안에 이 친구는 그냥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한 거죠. 그럼 일은 누가 더 잘해요? 회사 일은. 그쵸? 그 고교 졸업한 친구가 더 잘하죠? 그쵸? 근데 그 다른 친구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돈은 더 받아요. 회사 일은 더 모르는데. 옛날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1980년대까지 제조업에서 일을 해도요,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중산층의 삶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A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manufacturing receded 이렇게 딱 보이죠. 앞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화의 희생자라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서 사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동화된 기계가 쓰이는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recede가 딱 보이죠. recede는 바로 무슨 말? 원래는 물러나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다는 뜻인데요. 약해지다, 쇠퇴하다. 즉 여기서는 감소하다.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조업에서의 고용 기회가 감소하면서 이거 뭘까요? path는 길이죠. 그쵸? 그 다음에 upward mobility니까 당연히 뭘까요? 그쵸? mobility는 이동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upward니까 상향 이동이죠. 그쵸? 어디로? 중산층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상향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붙여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상향 이동의 길이 많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뭘 써줘야 맞겠어요. 당연히. 그쵸? closed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죠. 그쵸? 제조업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쵸?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We do not have an environment problem so much as we have a story proble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첫 번째 문장 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문장. 자, 우리는 이야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많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특별히 틀린 건 아닌데 여기 보세요. not이 보이고 뒤쪽에 뭐가 보이니? 그쵸? so much as 보이죠? 생각나죠? 그쵸?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not so much A 그 다음에 as B 이렇게도 쓰지만 so much는 부사니까 얘를 뒤로 보내서 not A 그 다음에 so much as B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쵸? 이게 가능하고 이게 싹 다 무엇과 같은 의미라고 이게 싹 다
not A, 그 다음에 but B 이렇게 딱 봤었죠? 그쵸? 기억나죠? A가 아니라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A가 아니라 B. 그래서 뒤에 나오는 B를 강조한단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니? 사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스토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스토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혹은 so says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주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데이비드 코튼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데이비드 코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데이비드 코튼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grave는 심각한, 그렇게 보면 돼요. 심각한 환경적인 도전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심각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have been set in motion, 이렇게 딱 보이죠? be set, 설정이 되다, in motion, 움직이도록.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be set in motion, 작동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는 작동이 되었던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지배적인 문화적인 렌즈에 의해서 작동이 된 겁니다. 자,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 신성한 돈과 시장의 무엇이라고? 스토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 무엇 때문이라고? 스토리 때문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토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니? 야, 스토리가 문제야. 스토리가 문제니까 스토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This has been a story. 자, 이건 이야기였습니다. within moment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되는 거고, 뒤에서 catastrophic을 말 그대로 재앙적인 혹은 비극적인 그 뜻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으며 라고 코튼이 컨텐트 주장을 합니다. 컨텐트 꼭 기억해 주세요. 주장하다는 뜻으로. 자, 그러면 is there a way to fix it?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코튼은 생각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스토리가 문제니까 스토리를 고치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인터뷰 무슨 말이야? 개입하다, 중재하다. 적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개입하라고. 개입해서 뭔가 중간에서 네가 역할을 하면서 바꿔보라고. 그렇죠? Change the story, change the future 라고 이 사람을 자신의 책에서 proclaim, 선언하다, 외치다. 자신의 책에서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오는 앞에 나오는 북을 꾸며주면서 뭐뭇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책이니? 뒤에 보니까 더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뒤에 justable. 여기서 just는 당연히 어떤 뜻일까요? 형용사를 쓰이면서 공정한. 됐죠? 공정한, 정의로운.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정의씨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스틴 넘어갑시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공정한 지구 경제, 그쵸? 더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지구 경제에 관한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바꾸세요. 미래를 바꾸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Intervening in the sacred money and market story. 그쵸? 이게 앞에서 문제라고 했었죠. 그쵸? 우리가 가진 문제는 바로 뭐야? 신성하다고 보는 거야. 신처럼 취급해. 무엇을? 돈과 시장을. 그쵸? 신성한 돈과 시장의 이야기. 이게 문제니까 이걸 개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개입을 하고, 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서플랜트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replace A with B가 A를 B로 대체하다, 바꾸다 그 뜻이니까 똑같아요. supplant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자, 그러면요. 그 신성한 돈과 시장의 이야기에 개입을 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그쵸. 돈을 무엇으로 바꾸고 돈을 라이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켓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살아있는 지구로 바꿔주라고. 그쵸? 그러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As the prevailing story of our time. prevailing은 지배적인 그 뜻이죠. 우리 때, 우리 시기에 지배적인 이야기로 이런 것을 이것으로 바꾸어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발생시킬 겁니다.
인간의 인식과 그 다음에 행동을 That got us into our current environment mess. mess는 바로 무슨 말? 혼란스러움 혹은 지저분함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현재 환경적인 혼란스러움으로 데리고 갔던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바꿔야 맞겠죠. 그쵸? 체인징이 맞겠죠? 그래서 바꾸는 일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자, 3번 갑시다. 3번. 3번도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아마도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be worth ing는 뭐뭐할 가치가 있다 그 뜻인 거고 mention은 언급하다 이제 그 뜻이죠. 자, 소크라테스가 was put to death. 무슨 말? 말 그대로 죽음에 처해지다 그 뜻이죠. 그쵸? put 놓이다 to death. 죽음을 향하도록. 그래서 be put to death 하면 말 그대로 죽음에 처해지다 그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요? 그러한 믿음을 spread, 확산시킨 거죠. 너무나도 넓게. 누구?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안전한 일입니다. 말해도 됩니다. Challenge established thinking. established thinking은 바로 무슨 말? 자리 잡은 사고니까 기존의 사고방식. 적어보세요.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 그쵸?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잘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sit well. 잘 앉아있다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잘 앉아있는다는 것은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이미지죠.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다. 적어주세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앞쪽에서 doesn't가 쓰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기존의 사고방식에 도전한다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한다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주장을 합니다. 자, it's not only a good idea to harness constructive conflict. It's critical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뭐 하는 게? harness의 별표. harness에서는 바로 무슨 말? 원래는 그 말 있죠, 말. 말에 안장 따위를 채워서 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마구를 채우다 그 뜻인데 마구를 채우면 당연히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arness 이용하다 적으세요.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constructive conflict라는 건 건설적인 갈등, 건설적인 충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이미지? challenging established thinking과 비슷한 이미지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잘 들어야 돼. 어렵지 않고 해석이 잘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의미 연결을 실현하면서 한 가지 내용인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읽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쭉 보니까 건설적인 충돌이라든가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자, 당신은 효과적으로 한 가지 전략을 설정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해야 돼요. 당신이 이거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쵸? 그 다음에 grapple with는 바로 무슨 말이니? grapple with. 뭐뭇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뭇을 가지고 씨름한다. 그런 말 하죠. 같은 말이에요. 적어주세요. wrestle with. 뭐뭐와 씨름하다. 잘 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wrestle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씨름하다, 뭐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이제 그 뜻인데요. 자, 보니까 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감 잡을 수 있겠냐? 당신이 터프는 힘든 까다로운 그 뜻이거든요. 까다로운 의문점, 까다로운 질문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까다로운 질문이라는 것은 왜 생기겠어? 서로 의견에 뭐가 있으니까 다른 점이 있고 충돌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have some disagreement over ideas. over는 뭐뭐에 대한 그 뜻으로 보면 돼요. 아이디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의 불일치를 당신이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까다로운 질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몇 가지 생각들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가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효과적으로 전략을 설정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건설적인 충돌이나 건설적인 갈등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사려 깊은 리더들은 여기 밑줄. 요건 무슨 말이니? 번성하다, 번영하다 그 뜻이죠. 그쵸? 이렇게 on을 딱 쓰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누리다. 자, 누리다, 즐기다 약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 있는 리더들은 의견의 불일치를 즐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뭘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좋아요. 앞에서 지금 sit well with people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잘 앉아 있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다. 이 노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조금만 더 할 건데요. 우리 지금 오늘 그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교재가 되는데요. 참고로 그 보면 파이널 모의고사 5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모의고사에는 듣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듣기 파일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듣기 파일도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하시고요. 자,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 리뷰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 예습해 올 필요는 없고요. 나눠드리는 과제, 모의고사, 토파보기, 하이퍼킬러 이 정도만 잘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쪽에 필기할 수 있는 공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필기할 수 있는 딱 좋은 공간이 있네요. 바로 한 장 넘겨보면 선생님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우리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가 전에 오감 만족하면서 한번 봤던 부분들이거든요. 독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오버뷰 여기까지 쭉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되게 잘하고 있죠? 냉.
우리 2달만 열심히 합시다. 2달 뒤에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실력으로, 행복한 점수로 근데 진짜 면접 보러 가고 싶어요. 시험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70일 뒤에는 제가 클럽에 다니는 어떤 클럽인가요? 스포츠 클럽인가요? 아니요. 팡팡팡팡. PM 128 정도는 정수음악을 틀어놓는 그곳에서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독해를 볼 때요, 가장 기본적인 요령들인데요. 맨 처음에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요. 우리는 항상 그 글을 읽어가면서 필자의 생각, 즉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필자가 자신의 생각,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할 얘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그러고 나서 약간 새로운 자신의 이야기, 즉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해서 many 다음에 people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뭐 som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people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Many say, people sa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걸 약간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뭐라고 말해줘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자가 나야, 내 생각이야, 이렇게 I, my opinion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견을 가리키는 표현이 보이면 뒤쪽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다른 반전 주제가 뒤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읽어가 주시고, 핵심이 저렇게 나왔을 때는 but이 등장을 한다면 but 다음의 내용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수능 지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쵸?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동어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면 그게 이제 강조겠죠. 그쵸?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패러프레이징이 딱 보이는데, 사실은 동어 반복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2번 이상 그 반복되는 게 보이면 밑줄을 그어보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패러프레이징이 좀 어렵죠. 그쵸? 이 패러프레이징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변형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변형이 되는 거냐? 당연히 표현이 바뀌겠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고, 같은 이미지, 같은 성격, 같은 카테고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패러프레이징이다.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야 될 게 바로 요거죠. 표현이 다르면서 아예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같은 말을 계속 새롭다는 느낌을 주면서 강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화가 뭔지는 알겠죠? 그쵸? 구체화는 상위 개념 다음에 하위 개념이 나왔을 때. 근데 늘 중요한 건 상하 요 개념들 사이에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말이든지 오른쪽에 있는 말이든지 어느 것이 포괄하는 말이고 어느 것이 구체적인 말인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말 위주로 읽어가야죠. 왜? 그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해주는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일반화라는 건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개념으로 제시할 때죠. 즉 구체화, 일반화, 걔네들 사이사이에,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사이에 for example, therefore, thus 이런 식의 연결은 없기 때문에 글을 읽어가면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느 것이 포괄적인 말이고 어느 것이 구체적인 말인지 파악하면서 포괄적인 말 위주로 읽어간다. 그 다음에 대명사하고 서치는요, 앞에 나온 것을 반복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독해에서 대명사가 보인다면 우리가 대명사라든가 서치를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에서 대명사하고 서치가 보인다면 얘가 가리키는 말을 찾고 걔가 반복되는 거니까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길어질 때 흐름 파악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연 설명 장치인데요.
일단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이하가 보일 때, 즉 선행사라고 생각하는 그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보이면 얘네들 다음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 잘 봐야죠. 그쵸? 선행사에 대해서,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식하는 말이고 명사만 가지고 내용 전달이 명확하다면 뒤쪽에서 저렇게 길게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길게 수식하는 뒤쪽의 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의 핵심이 되는 말들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의 내용이라든가 대시라든가 콜론 얘네들 봤죠? 그쵸?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 딱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동일 품사가 콤마 앞뒤로 쓰일 때는 그때는 이제 동격이죠. 그쵸? 자, 이렇게 쫙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죠. A가 어려워도 B가 쉽다면 B로 이해를 하는 거고 B가 어려워도 A가 쉽다면 또 A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쵸? 참고로 둘의 관계는 상하가 될 수도 있고 하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자가 쓰기 나름이니까 어찌됐건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조금만 더 적겠습니다. 그 밑에 4번하고 5번까지만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단서가 확실하지 않아 헷갈린다는 느낌이 들 경우에는 지문 속에서 4번과 5번을 활용해 주세요. 인접한 두 문장은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다. 즉,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그 문장 사이에 but, however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서로 비슷한 이야기일 것이다. 자, 그리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지문에 제시된 단서만 가지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밑에 선제에는 지문에 없지만 누가 봐도 있어 보이는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문 속에 나온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꼭 생각하면서 읽어간다. 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20분이잖아요. 문제 조금만 풀고 쉬었다 하시죠. 자, 독해 문제를 딱 8문제만 풀겠습니다. 8문제만. 자, 18번부터 수능 적중 파이널 모의고사 1회 18번부터 뒤에 25번까지만 쭉 풀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8문제인데요. 시간은 딱 15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18번부터 25번까지만 먼저 풀겠습니다. 참고로 EBS 변형 문제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지문들은 있을 거예요.